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세요. 2022년 과목 개편은 단순합니다. 지금 9급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직렬의 5개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목 개편은 20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2013년도에 고교 과목이 들어간 이유가 9급 시험에 고졸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교 과목이 있다고 대졸자가 고교 과목을 안 할까요? 결과적으로 고졸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고, 세법을 모르는 세무직 공무원, 형법을 모르는 검찰직 공무원 등 공무원의 전문성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2022년 고교 과목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로 빙의해서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의 전체 지원자가 감소합니다. 2013년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시험 과목을 봤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고교 때 배운 거네? 5과목 중에 4과목이 고교 과목인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내가 준비를 하려면 새롭게 공부할 과목은 한 과목만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죠. 진입장벽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교 과목 도입 이전이었던 2012년에는 국가직 9급 지원자가 15만 7천 명이었는데요. 2013년에 20만 4천 명, 2017년에는 22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5년 만에 7만 명이 늘었네? 자, 그럼 고교 과목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려면 행정학, 행정법, 세법, 회계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2022년 이후에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은 지원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좌우하는 것은 지원자 규모가 아니라 채용 규모에 달려 있어요. 채용 규모가 2022년까지는 많이 뽑는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지원자는 감소해도 채용 인원이 더 감소해서 경쟁률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지원자도 감소하고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아서 가장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 바로 일반 행정직 지원자의 증가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지원자들은 문과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은 사회랑 행정학 개론을 선택합니다. 왜냐? 사회랑 행정학 개론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직에서 선거 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일반 행정, 세무, 교육행정, 고용노동, 교정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행정직을 목표로 사회를 행정학 개론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오네? 다른 직렬을 생각해볼까? 가능했어요. 점수가 좀 더 낮은 세무직, 그거보다 더 낮은 교정직 이런 것도 다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무직에 지원하려면 무조건 세법과 회계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교정직을 준비하시려면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하향 지원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일반 행정직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이 불가능해지면 당연히 일반 행정직에 더 많은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반 행정직 지원자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교 과목 도입 이전에 국가직 9급 지원자 중에 일반 행정직 지원자가 55%였어요. 그런데 고교 과목 도입 첫 해에는 49%까지 낮아졌고요. 2018년에는 36%까지 무려 20%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2022년이 되면 하향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일반 행정직 지원자가 늘어난다. 그럼 지금보다 일반 행정직 지원자 비율이 2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 행정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에듀윌과 함께 하셔야죠. 어느 한쪽의 지원자가 늘면 어느 한쪽의 지원자는 감소하겠죠. 2022년이 되면 벌어질 세 번째 변화는 세무직과 고용노동직 지원자의 감소입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직렬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반 행정직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세무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등이 있어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시험도 한 번밖에 안 봐요.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은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아서 일반 행정직보다 합격이 어려워요. 게다가 지방직 합격선도 일반 행정직이랑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는 세무직이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2012년 국가직 9급에서 세무직의 지원자가 6%에 불과했는데 고교 과목 도입 첫 해인 2013년도에 13%까지 뛰었고요. 2015년도에는 24%까지 엄청 뛰었죠. 3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이제 일반 행정직 지원자가 세무직에 하향 지원을 못하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반 행정직 준비하다가 나 세무직 갈래. 바로 세법이랑 회계학 공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세무직 지원자 비율이 10% 미만, 2012년처럼 6, 7%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직은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아요. 지원자가 거의 반이 줄어요. 세무직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노동직은 사실 2018년에 신설된 직렬이에요. 필수 과목은 노동법 개론과 행정법 총론이에요. 지금 일반 행정직 수험생들이 고용노동직을 지원하는 케이스는 하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동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노동직의 지원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직이 신설되자 세무직 지원자 비율이 15%에서 9%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하향 지원하는 인원들이 세무직과 고용노동직으로 분산이 된 거죠. 고로 2022년이 기회겠죠. 애들과 빨리 함께 하세요. 저희가 세법, 회계학, 노동법, 행정법, 교수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과목 개편이 되면 벌어질 일들을 예언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내년 구급시험 접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 맞췄으면 무당으로 전직하겠습니다.